안녕하세요. 축생TV 하이웨이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뭐야? 나온 거 없을까? 안 닦았다. 에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아, 미친놈. 근데, 에이, 그런 날도 있잖아요. 오늘 휴스턴도 유타한테 졌는데 뭐 그냥 게임의 일부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리브스가 중요한 게 아니고 길레스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씨, 쩌리덩크한테 전화가 왔어요. 조금 전에 10분 전에 전화가 와서 형 어디서 맞을래? 그러는 거야. 그 다음에 자기 동생 영상 하는 동생이 있는데, 영상 하는 동생이랑 같이 만나서 딱이 맞는 거 영상 찍어서 형 방송에 올리래. 그러면서 지금 전화가 와서 큰일 나지. 이제 쩌리덩크 피해 다녀야 돼요. 어떡하지? 와, 오늘 완전 피해 화요일이다. 피해 화요일. 야, 레이커스 17점 차로 홈에서 개발렸지. 휴스턴 아무리 노나먹기라 그래도 유타한테 8점 차 졌지. 덴버 1.08배 받고 10점 차 졌지. 이 경기는 뭐 댈러스 프렘 봤는데, 올란도는 뭐 승리 역전승 거뒀고, 마이애미도 마인 개꿀이었고, 브루클린 샬럿은 뭔가 느낌이 쎄하다고 얘기는 했는데, 근데 워싱턴이 또 미러키가 1.11배 당받고 졌지. 애틀란타도 프레는 받고. 야, 기가 막히다. 기가 막혀. 어제 볼론자도 치냐. 진짜 토토 어렵다. 토토 어렵지 않아요? 자, 다들 추천 받고 시작합시다. 추천. 네, 추천 받고 시작합시다. 추천 받고. 음, 음, 음. 자, 오늘 경기 한번 가볼까요? 아, 근데 여러분, 기아 팬들 없어요? 나 기아 팬이다. 손 들어보세요. 기아 팬. 나는 기아 팬이다. 손 들어보세요. 기아 팬 없어요? 기아는 최영우도 보내면은 양현종도 가는 건 좀 말이 안 되지 않아요? 양현종 진짜로 기아 떠날래나? 야, 현종이 가는 건 좀 아닌 것 같다. 최영우는 삼성 갈 것 같고. 야, 양현종이 선수협 회장이구나. 손들기가 꺼려지네.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러니까 나도 현종이 그냥 은퇴했으면 좋겠어. 은퇴해가지고 그냥 예능이나 나오고 그랬으면 좋겠어. 아, 거기서 다른 팀 가는 건 좀, 난 기아 팬은 아니지만, 아, 좀 너무 그렇다. 그죠? 기아는 완전히 지금 박살났어. 박찬호 보냈지. 최영우가 하고, 양현종도 만약에 재계약 안 하면은, 완전히 뭐, 진짜 하나 되겠는데? 나성범은 유리몸이지. 김선빈도 유리몸이지. 김도영은 초유리몸이지. 조상우는 어떻게 돼가고 있어? 삼성이 최영우한테 30억 내밀었는데 기아는 최영우한테 20억 내밀었어. 10억 차이 너무 크다. 폰세는 지금 와, 로또 터졌던데 400억인가 500억. 야, 그게 너무했다. 씨.
김지훈이 58억에, 김원중이 54억에, 장현식이 52억인데 어떻게 최영호하고 20억에 사인하려고 하냐. 기아는 아무리 40살이지만 40살이라도 팀 내 타율 1위 아니야. 그죠? 근데 여러분 왜 이렇게 조용해요? 느바 때문에 속상해서 그래요? 아니면 죽사장이 저리덩크한테 딱이 맞을 생각에 슬퍼서 그래요? 아니면 날씨가 추워서 고추가 얼었어요? 왜 이렇게 조용해? 뭐라고 말 좀 해봐요. 아 진짜. 자 가봅시다. 자 첫번째 경기부터 전부 다예요. 자 첫번째 경기 나는 내가 제일 슬퍼. 별풍선도 안 들어오고 진짜 집사람이 좀 전에 지금 집에 있다 나갔는데 29일 남았다 그런다. 방송 이제 접을 날 29일 남았다 막 이래. 돈 못 번다고. 진짜 마지막 달 방송이 될 수도 있겠어. 아유 토토 뭐 하루 이틀 해요. 뭘 충격이 커요 형님. 아니 딱이는 봄에 때려달라고 얘기하려고. 겨울에 너무 추워. 추운데 맞으면 더 아프잖아. 제 방송 볼 날이 한 달 정도 남았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자 시작해 봅시다. 아니 아침에 레이커스하고 피닉스하고 핸디 6점으로 해서 쩌리덩크랑 딱이 내기 했거든요. 근데 레이커스가 17점 차로 졌어요. 자 가봅니다. 자 첫번째 경기 손보와 한국전력 경기부터 가봅시다. 자 이 경기는 손보가 배당이 떨어졌네. 왜 떨어졌을까? 그래. 자 이 경기 어디 갈까요? 그래도 전력이 아주 탄탄한 손보를 갈까요? 아니면은 3연승 달리다가 직전 경기 땅콩한테 개찌발린 한국전력을 갈까요? 오늘은 손보 아웃사이더 히터 누구 나올 차례예요? 나경복하고 누구 나올 차례예요? 얘네는 아웃사이더 히터 3명에서 돌림빵 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좀 자, 이 경기는 손보 배당 대비는 저는 메리트가 그닥 있어 보이지는 않아요. 물론 지난 경기 손보가 형캐 상대로 풀세트 그때 승리를 거두긴 했고 뭐 서브에이스도 6대 0으로 너무 압도적으로 우세한 경기를 펼치긴 했지만 한전도 지난 땅콩전의 패배 이전에는 3경기 3연승이었죠. 3연승. 대한항공은 정말 잘하더라. 이건 뭐 건덕지가 안 되더라. 건덕지가. 자, 근데 일단 1라운드 맞대결에서 3대1로 손보가 승리를 거뒀는데 199점이 났죠. 3세트는 31대 29란 스코어가 나왔고 4세트도 듀스 접전. 그러니까 4세트 중에 2세트는 듀스를 갔는데 자, 일단 비에나의 무릎 상태가 그렇게 썩 좋지 않다라는 얘기들이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손보가 한전은 지난 경기 땅콩한테 셧아웃 패배 4일 전에 셧아웃 패배당해서 체력적인 부분은 없었는데 손보는 3일 전에 이제 형캐하고 풀세트 접전을 치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체력적으로는 한전이 더 유리할 부분일 것 같기도 하고, 상성에서는 손보가 뭐 한전 상대로 압도적인 상성이긴 하지만, 이 경기는 전 손보가 쉽게 이기지는 못할 것 같아요. 이기더라도 굉장히 좀 몇 세트 박빙의 전력이 유지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볼 때 아웃사이더 히터 손보가 돌아가면서 나오잖아요. 야쿱, 임성진, 나경복, 이 셋이서 돌아가면서 두 명씩 나오는데, 누구 나올 때가 제일 좋아요? 누구 나올 때? 야쿱, 임성진, 나경복, 야쿱. 몰라요? 알았어. 대답하지 마. 나 혼자 할게. 자, 이 경기 손보의 약 우세 보고 오바 보겠습니다. 자, 다음 현대건설과 GS칼텍스. 나 진짜 방송 그만할까 오늘? 재미없는데? 진짜 오늘 방송할 맛이 안 나는데. 그래도 해? 자, 현대건설과 GS칼텍스 봅시다. 자, 현대건설 정배당이네요. 1.57배당. GS칼텍스 1.9배당 역배당인데, 자, 이 경기는 여러분 뭐 요즘 여자 배구가 전력이 굉장히 평준화되어 있는데, 도로공사 빼고는 거의 뭐 도찐 개찐이죠. 도찐 개찐인데, 최근 경기력만 보면은 현대건설이랑 GS칼텍스랑 어디가 나요? 경기력만 보면 지난 경기 흥국 상대로 셧아웃 패배를 당한 현건과 지난 경기 정관장 상대로 셧아웃 승리를 거둔 기름과, 기름이 더 나아 보여요? 나는 최근 경기력은 현건이 좀 더 살아나고 있는 느낌인데, 최근 경기력은 저는 현대건설이, 그러니까 지금 전력에서 누가 낫다라는 게 아니라 경기력이 좋아지는 거, 뭐 나빠지는 거, 아니면 뭐 계속 꾸준하다라는 걸 봤을 때 저는 현대건설이 좀 더 상승세를 타고 있다고 보여지긴 해요. 지난 경기 흥국 상대로도 셧아웃 패배 당했는데, 그 3세트 다 1, 2, 3세트 다 듀스였어요. 다 듀스에서 뒷심의 부족으로 셧아웃 패배를 당했는데, 경기 내용은 저는 뭐 나쁘진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 양효진하고 김희진의 이런 미들블로커 라인이 조금 살아나고 있는 느낌이 들고, 자, GS칼텍스는 여전히 뭐 실바 해줘죠. 실바 해줘. 지난 경기도 실바가 28점 내고 나머지는 뭐 유서연이 8점, 최유림이 7점, 권민지가 6점 뭐 이렇게 냈는데, 자, 1라운드 맞대결 칼텍스가 3대2로 이겼죠. 3대2로. 3대2로 겨우 이겼는데, 그 3대2 경기에서도 뭐 2세트, 2세트, 5세트인가? 예, 다 2점 차 경기였어요. 2점 차 경기. 저는 이 경기는 뭐 현건이 정배당을 받았으면 역배당이 좋아 보일 수도 있긴 있지만, 저는 이 경기 현대건설 쪽 볼게요. 일단 뭐 용병 쪽에서는 실바의 우위를 정할 수 있지만, 양효진하고 김희진의 이런 미들블로커 라인과 최유린과 오세연의 미들블로커 라인에서의 저는 차이를 만들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2세트 대결 5점 이상의 기다가 따라잡힌 것 같은데요. 몰라, 그거 기억이 잘 안 나요. GS칼텍스는 그리고 뭐 물론 지난 경기 셧아웃 승리 거두긴 했지만, 최근 10경기에서 셧아웃 경기는 직전 경기 하나밖에 없죠. 다 풀세트 아니면 3대1이에요. 최근 10경기에서 풀세트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이 풀세트. 현대건설과 지난 라운드 맞대결도 풀세트. 자, 이 경기는 저 현대건설 승 볼게요. 현대건설 승 보고, 그 다음에 오바 보겠습니다. 그렇게 보여요. 자, 다음. 축구 컵 대회는 치우고, 리그 경기 가봅시다.
자, 본머스하고 에버턴 경기 가볼게요. 자, 11위와 14위의 대결. 이 경기는 여러분 어디 보세요? 일단 전력은 뭐 그리 차이는 안 나죠. 그리 차이는 안 나는데 본머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 4경기에서 1무 3패로 좀 하락세긴 해요. 일단 중요한 거는 본머스가 최근 4경기에서 1무 3패인데 4경기 다 멀티 실점으로 허용을 했어요. 지난 경기도 썬더랜드 상대로 원정에서 난타전 끝에 3대2라는 스코어가 나왔죠. 수비에서 약간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루이스 쿡도 지난 경기 퇴장당해서 오늘 경기 못 나오고, 세네시도 노란 카드 5장 받아가지고 오늘 경기 징계 결정으로 못 나옵니다. 그래도 뭐, 본머스의, 수비 뎁스는, 물량은 저는 나쁘진 않다고 봐서, 본머스, 뭐, 실점이 물론 하긴 하겠지만, 그런 허점은 별로 없어 보이고, 자, 에버턴은 골 때리죠. 지난 경기 맹구한테 1대0으로 원정에서 이기더니 지난 경기는 홈에서 뉴캐슬 상대로 4대1로 떡 실신 당했습니다. 떡 실신. 에버턴의 본체는 누구예요? 에버턴의 핵심. 에버턴의 핵심. 게예하고 인디아예죠. 게예하고 인디아인데 게예가 오늘 못 나옵니다. 예. 지난 맨유전 퇴장 때문에 못 나와요. 못 나오고, 본머스는 최근에 원정 3경기 치르고 이제 홈으로 돌아왔는데, 본머스는 홈에서는 나름 성적이 좋아요. 4승 2무로 아직 홈에서 패배가 없고, 평균 득점은 비슷해요. 홈과 원정의 평균 득점은 비슷한데, 수비 라인이 좀 안정적이죠. 원정에서는 2.7실점인데, 홈에서는 0.7실점이에요. 4배 차이입니다. 4배. 그 다음에 에버튼과의 최근 맞대결 5경기도 본머스가 전승을 거두고 있고, 최근 3경기는 본머스가 에버튼 상대로 3경기에서 한 골도 안 먹히고 있고, 거기다가 에버튼의 개도 오늘 결장이고. 자, 근데 본머스의 수비 라인을 봤을 때는 에버튼도 오늘 득점 올릴 가능성은 저는 충분히 있어 보이고, 자, 이 경기는 본머스의 승리와 오바 보겠습니다. 자, 다음 풀럼과 맨체스터 시티. 자, 지금 2연승을 달리고 있는 풀럼이죠. 올 시즌 원정에서는 1승 1무 5패로 매우 약하지만 홈에서는 6경기 4승을 거두면서 홈에서는 원정 평균 실점이 2.0실점인데 홈에서는 0.5실점으로 홈에서는 수비가 굉장히 탄탄한 풀럼이고, 자, 맨시티 8승 1무 4패로 리그 2위 달리고 있습니다. 1위 아스날과의 승점 차는 5점 차이. 자, 일단 뭐 맨시티는 물론 제일 중요한 로드리가 못 나오긴 하지만 로드리하고 코바치치 외에는 뭐 모두 풀라인업으로 나설 수 있는 경기고, 근데 지금 맨시티도 에버튼 결정자 너무 많아요. 본머스도 많아요. 근데 개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너무 커요. 에버튼은. 자, 이 경기는 일단 뭐 맞대결 전적에서 맨시티가 풀럼 상대로 5전 전승이죠. 최근 5경기 전승이고, 그 다음에 이 5경기 다 멀티골 이상 기록을 했고, 그 다음에 풀럼이 맨시티 상대로 이긴 경기가 언제예요? 2009년 4월 이후에 1승도 못 거뒀어요. 지금 16년째 맨시티를 못 이기고 있는 풀럼이고, 자, 근데 맨시티도 최근에 수비가 좀 불안한 모습은 있어요. 최근 3경기 다 멀티 실점 이상을 허용하면서 수비가 불안하고, 지난 경기도 리즈 유나이티드하고 3대2로 이겼는데 그날도 무승부였어. 근데 91분에 필포든이 원더골 왼발로 쑤셔 박았는데 골키퍼 시야 가리면서 골 넣어가지고 이제 원더골로 승리를 거뒀는데, 일단 좀 맨시티도 최근 전력은 좀 불안하긴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경기는 이제 일단 일정상으로 봤을 때도 뭐 전력도 물론 상승도 압도적이고, 일정상으로도 오늘 경기에서 승리를 거두고, 다음 경기 썬더랜드 상대로 경기가 있는데 그때는 약간의 로테이션을 돌려야 되겠죠. 그 다음에
4일 뒤에 레알 마드리드하고 챔스 경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경기는 일단 풀 라인업을 나서면서 승리를 거두고 다음 썬더랜드전은 약간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자, 이 경기는 맨시티의 승리와 오바 보겠습니다. 자, 다음 바르셀로나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최강팀의 대결이죠. 최강팀의 대결. 지금 7연승을 달리고 있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냐, 아니면 최강 극강의 바르셀로나냐. 자, 압도적은 아니죠. 레알 마드리드 2위와 1점 차이로 리그 1위를 달리고 있는 바르셀로나인데, 지금 1위와 4위의 대결인데,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의 승점 차는 단 3점입니다. 단 3점. 골득실은 7골 차이가 나고 있고. 자, 일단 뭐 바르셀로나는 방금 좀 전에 얘기했던 맨시티하고도 약간 비슷한 경향이 있긴 있는데, 득점력은 여전히 뭐 강력하고, 근데 최근에 수비가 약간 흔들리는 모습이 있죠. 최근에 알라베스한테도 실점했고, 셀타비고한테도 멀티 실점했고, 클럽 브리한테도 3실점을 허용한 이런 뭐 실점, 수비에서의 불안 요소는 있긴 있죠. 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7연승 동안 지금 3실점이에요. 지금 리그에서 라리가에서 지금 몇 실점이야? 최소 실점 1위 팀이죠. 14경기 11실점입니다. 수비가 가장 탄탄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인데, 그런데 이 경기는 여러분 홈과 원정,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강팀이 약팀 원정을 갔을 때 프리미어리그 이런 데 봐도 빡셀까요? 아니면 어떨까요? 제가 이때까지 보고 손흥민 인터뷰 보고 뭐 다른 선수들 인터뷰 보면 난 좀 신기하더라고. 압도적인 전력인데 약팀 원정을 가더라도 굉장히 어려워하더라고. 그런 게 있긴 있는 것 같아, 진짜. 뭐 이런 여러 가지죠, 여러 가지. 뭐 이런 경기장 분위기. 그다음에 까시님 말한 대로 상대 팀이 내려앉으면은 진짜 템백 쓰면 그걸 뚫기도 힘들어하는 것도 있는데, 일단 저는 그 내려앉으면 그거보다도 이런 경기장 분위기에 좀 압도당하는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나 또 느바도 마찬가지. 노나먹기 오늘 휴스턴이 유타한테 졌잖아요. 근데 봐준 걸까요? 진 걸까요? 응? 봐준 거예요? 진 거예요? 여러분이 볼 때. 봐준 것 같이 보여요? 저는 진 것 같아요. 경기를 오늘 풀로 다 봤는데 진 것 같아요. 유타가 워낙 오늘 좋았던 것도 있긴 있고, 만약에 봐준 거라고 그러면 마지막에 뭐 2분 내켜놓고 코치 챌린지 들어가가지고 이제 원래 공격자 파울인데 그게 심판 판정이 뒤바뀌면서 유타한테 자유투가 주어졌는데, 그때 판정 콜이 뒤바뀌었을 때 휴스턴의 선수들의 그 안타까움과 막 그런 이 분노를 봤을 때는 지려고 한 것 같진 않아. 진 거예요, 제가 봤을 때. 걔네들이 뭐 연기자들도 아니고. 이게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원정에서는 그렇게 좋지는 않잖아요. 그죠? 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홈에서는 7승 1무로 패배가 1도 없는데, 원정에서는 2승 3무 1패예요. 2승 3무 1패. 7경기에서 2승밖에 없는 분도 있고, 바셀은 홈에서 몇 승 몇 패예요? 7승 무패죠. 7승 무패. 홈 평균 득점이 3.3득점, 평균 실점이 0.6실점. 어마무시하죠. 자, 일단 바셀의 화력은 여전히 좋습니다. 리그에서도 최근 4경기 연속 3골 이상을 기록하고 있는, 경기당 3골씩 넣고 있는 바셀의 화력인데, 저는 일단 이 경기는 뭐 이게 꼬마의 홈 경기였으면 바셀을 절대 안 찍죠. 근데 바셀이 홈이기 때문에 바셀을 좀 찍는 것도 있고,
음, 홈 바셀을 믿어야죠. 데이터가 말해주듯이. 자, 이 경기 3.5가 주어졌는데, 그래도 저는 오바 보겠습니다. 바셀의 승리와 오바. 월드컵 우승이요? 대한민국은 아닌 것 같은데요. 일본? 스페인도 후보군이고, 브라질도 후보군이고, 잉글랜드도 후보긴 하지만 우승 전력은 아닐 것 같고, 프랑스는 애새끼들 정신력이 좀 전 마음에 안 들고, 우리나라 0.3% 26이에요? 그럴 가능성이 있네. 한국이 중국한테 남자 농구에서 2연승 했는데 그 확률이나 0.3%나 비슷하지 않나? 일본이 0.7밖에 안 돼요. 자, 마지막 뉴캐슬과 토트넘 경기 봅시다. 토트넘 어때요? 자, 일단 둘 다 5승 3무 5패를 기록하면서 뉴캐슬이 13위고 토트넘이 12위인데, 일단 재밌는 부분은 토트넘이 올 시즌에는 홈에서는 1승밖에 없는데 원정에서는 4승이나 거두고 있죠. 그런 부분이 좀 아이러니한 부분이 있긴 있는데, 뉴캐슬은 근데 요즘 보면 좀 기복 있어, 이 새끼들이. 응? 그죠? 막 웨스트햄한테 3대1로 떡 발리고, 브랜트포트한테 3대1로 떡 발리고, 지난 경기 또 에버튼한테는 원정 가서 4대1로 떡 실신시키고, 맨시티를 2대1로 이기고, 하여튼 굉장히 감을 못 잡겠는 뉴캐슬인데, 뉴캐슬 홈 가야 돼요? 뉴캐슬이 홈에서는 4승 1무 1패, 4승 2패예요. 4승 2패. 토트넘은 원정에서 4승 1무 1패예요. 데이터상으로 가면은 토트넘을 가야지. 뉴캐슬 홈이 뭐 바셀처럼 무승부도 없고 패배도 없는 팀도 아니고. 토트넘은 원정에서 훨씬 더 좋은데. 근데 토트넘이 근데 지금 마테이가 가고 있어요. 슬슬. 최근에 보면은 지난 경기도 홈에서 플럼한테 2대1로 졌죠. 파리 샹제르맹한테 5골 먹혔죠. 아스날한테 4골 먹혔죠. 맹구한테 2골 먹혔죠. 4경기 연속 멀티 실점을 하고 있는 토트넘입니다. 토트넘. 이 경기는 일단 뭐 홈에서 공격적인 뉴캐슬이기도 하고 원정에서 공격적인 토트넘이기도 하고, 토트넘은 경기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죠, 후방 빌드업이 여전히 불안하기도 하고. 근데 저는 토트넘이 뭐 빌드업 뿐만이 아니라 하여튼 뭐라 그러지, 그 토트넘의 그 역동성도 떨어지고, 카일 워커 같은 풀백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애들도 없고, 수비도 불안하고, 감독 리더십도 아닌 것 같고. 한 번씩 골키퍼가 제정신이 없어요. 애새끼들이 싸가지가 없어요. 누가 제일 싸가지가 없어요, 토트넘에서? 응? 제일 싸가지 없는 새끼 누구예요, 토트넘에서? 아, 얘네 라인업 봐봐요. 공격 라인업 봐봐. 히살리송에다가 뭐 콜로무아니에다가 그레이에다가 주앙 팔리냐에 쿠두스에 루카스 베리바레 로메로. 아, 진짜 암울하다, 암울해.
토트넘은 소니 떠나고 전체적으로 1000억 적자라고 달수가 그랬는데. 근데 그게 맞죠. 유니폼 판매량이 1인데, 소니가. 그 다음에 지금 LAFC 같은 경우에는 손흥민한테 최고 연봉을 안겼는데, 벌써 그거 다 뽑았대요. 유니폼 판매량하고, 관중 수익하고, 벌써 다 뽑았대. 그 돈을. 유튜브 수익도 그렇고, 중계권 수익도 그렇고, 광고 수익도 그렇고, 소니 와가지고 어마무시한 경제적 효과를 누린 거야. 토트넘 망해도 돼. 저는 이 경기는 팬심으로, 물론 전력도 뉴캐슬이 앞서고, 팬심으로도 전 뉴캐슬이 개발났으면 좋겠어요. 뉴캐슬 이기지, 그러고. 근데 오바가 제일 좋아 보이기도 하고, 예. 야, 우리 흥민이와 같이 있을 때 있던 선수는 한 명도 없어 지금. 수비에서 페드로포로, 뭐 로메로, 반더펜, 우도기 얘네 4명 포백 말고는 이 1선, 2선, 3선에 있는 선수는 토트넘에 있을 때 뛰었던 선수는 뭐 페페사르를 제외하고는 없어. 쿠두스, 사이먼스, 오더베르, 하피냐, 콜로무아니. 비카리오는 있긴 있고. 그때 토트넘이 원정 경기 갔는데 그 원정 경기 근데 그 MLS는 웃기더라. 그죠? 그 상대 그때 팀이 어디였지? 오스틴이었나 어디였지? 그때 손흥민이랑 경기하는 그 팀의 구장이 2만 몇천 명밖에 안 들어가는 구장이라서 손흥민 경기를 구장을 바꿔 4만 5천 명인가 6만 5천 명 들어가는 경기장으로 바꿔서 경기를 하더라고. 수익 때문에. 걔네는 워낙 뭐 그런 게 중요하긴 하지만 야, 아무리 그래도 돈 때문에 홈구장을 버리고 다른 구장을 사용한다는 것도 진짜 웃기죠, 미국이. 뉴캐슬은 일단 저는 뭐 토날리하고 조엘링턴하고 뭐 기마랑이스의 이 이선이 토트넘한테는 저는 충분히 뭐 압도적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뉴캐슬의 승리와 오바 보겠습니다. 컵대회는 알아서들 가시고 저는 컵대회 원래 안 갑니다. 오늘 자료에도 보시면은 다 일단 리그 경기로 포진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NBA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특공